원의 방정식 볼 거고요, 오늘.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중3 때 배우죠. 중3 때 원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근호야, 그럼 원이 뭐야?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그치? 그치? 한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다 찍은 게 우리는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직선의 방정식도 그렇고 결국 이런 애들은 도형에 대한 방정식은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다 라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정의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 걔가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방정식의 형태로, 그러니까 는 0의 형태로, 쉽게 말하면 는 0의 형태로 정리한 걸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의 형태로 쓴 걸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쓴 거를 일반형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표준형과 일반형에서 각각을 언제 쓰는지를 간단하게만 복습을 해보면,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맞죠? 또는 도형을 그릴 때, 직접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때는 항상 우리는 표준형으로 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일반형은 어디서 봤어? 뭐에서는 무조건 얘로 풀어야 됐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는, 거리 공식을 쓸 때는 무조건 일반형으로 풀었어야 됐었죠? 그치?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었었어. 맞죠? 아니면 둘 다 풀어도 상관없거나 뭘 쓰든 상관없는 경우가 있었고, 각각의 경우는 이렇게 됐었다라는 건데, 그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걔는 어디서 나온다? 정의에서 나온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는 뭐다?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우린 그걸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한 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즉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즉 어떤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그 점들을 다 모아서 찍은 걸 우리는 원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그랬을 때 그 정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부터 요 원의 중심을 A, B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 다음 두 번째, 요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R만큼 떨어진 이 점을 X, Y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뭘 활용할 수 있는 거냐면, A, B에서 X, Y까지의 거리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 거리인 반지름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겠다. 그럼 루트를 없애겠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 한 거야? R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식을 썼어. 맞지? 얘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X-A다. 얘가 뭐냐? X, Y에서 뭘 뺐어? A, B. 즉 원의 중심을 뺀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맞나요? 그랬더니 뭐가 된다?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잘 봐. 우리 원에서 원의 중심이 1,2고 반지름 R이 3인 원을 찾아보래.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고? X, Y라는 점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X, Y라는 점에서 원의 중심만큼 빼면 된다고. 그럼 여기가 X-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가 Y-2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지막 여기는 3의 제곱인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 우리가 직선에서는 뭐와 뭘 알아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어? 직선에서는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구할 수 있었어. 그럼 원 봐봐. 원의 방정식은 뭐와 뭘 알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끝입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일반형은 어떻게 한다? 전개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 쭉 전개해보시면,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얘 전개하면 y제곱 마이너스 4y 될 거고요. 상수 보시면 여기 1 나오고 여기 4 나오니까 5야.
근데 9가 넘어오면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된다. 얘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일반형 봐봐. 얘 딱 보자마자 중심이 보여? 몇 콤마 몇이야 중심이? 모른다고. 맞죠? 반지름이 몇인지 보여? 여기가 4니까 반지름이 2인 거야?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일반형을 보고는 중심이 몇인지, 원의 중심이 몇인지, 반지름이 몇인지 모른다. 즉 그 말은 얘를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린 무조건 뭐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전개를 다시 바꿔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 그러면 바꾸는 건 어떻게 해? 전개하는 건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고, 바꾸는 건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2x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드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y제곱 마이너스 4y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상수를 오른쪽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어. 쭉 정리, 어떤 식이 나왔어. 근데 쭉 정리를 했어. 근데 이 오른쪽으로 넘겼더니 식이 뭐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정리를 했더니 그럼 여기는 뭐의 자리야? 반지름의 제곱자리지. 근데 반지름을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원이야 아니야? 아닌 거야. 즉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럼 여기에 뭔가 나올 거야 숫자가.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만 해. 만약에 그렇게 정리를 했어. 근데 0보다 작은 애가 나와. 그럼 걔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이 아닌 거야. 왜? 반지름이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반지름이 허수가 나와버리니까. 알겠죠? 또 반지름이 0이면 원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여기서 방금 설명한 거에서 혹시 질문 있니? 모르겠다. 없어? 괜찮아? 넘어가도 돼?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더 추가적인 설명은 문제 보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마 얘들아. 알겠지? 일반형이 나왔을 때 원의 중심은 얘고 반지름은 얘라고 쓸 수 있다. 외우지 마. 알겠죠? 저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방금처럼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우리 많이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따로 설명을 할게요. 쭉 넘어가셔서 필수예제 1번 볼게. 필수예제 1번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또는 원의 방정식이 뭔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린 뭘 구한다? 그 원의 방정식에 대한 중심과 반지름이 뭔지를 구하겠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직선에서도 마찬가지였어. 기울기를 주는 것도 있었지만 뭘 줄 때도 있었고,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수직과 평행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때도 있었고, 굉장히 그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다양했을 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예제 1번 보세요.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1,6을 지난데 그럼 뭐를 줬어? 원의 중심을 줬어.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되죠. 반지름이 뭐야? 정의에서 반지름이 뭐였어? 원의 중심에서 그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우린 뭘 줬어 지금? 그 한 점을 준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곧 반지름 R이 된다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반지름 R은 루트에 점과 점 사이에 거리 쓸게요. 마이너스 4에서 1이니까 5, 즉 25 더하기 3에서 6이니까 3, 3은 9 해서 루트 34가 반지름이 될 거다. 그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34라고 쓸 수 있다. 끝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앞부분 개념은 어려운 거 없어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 지름의 양끝점을 줬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두 점 A, B가 있다. 근데 그 A, B가 지름의 양끝점이다. 너네 지름이라는 게 뭐야? 원에서 지름이 뭐니? 지름의 정의는 일단 원에서 그릴 수 있는 현 중에 가장 긴 거 라는 정의를 갖는데, 그 정의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지름은 뭐냐면 그냥 내가 현을 그릴 거야. 근데 그 현이 뭐를 지나면 돼?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 그리고 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의 2배야.
이거 많이 했었던 거잖아 중학교 때. 맞죠? 이 정도는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봐. 이 양끝점이 0,3과 4,1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뭐하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하면 된다고. 그럼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할래 여기서? 그치? 얘는 무슨 점일 거다? 중점일 거다. 그럼 둘을 더해서 반 나누시면 2,2가 원의 중심일 거고 반지름은 뭐야? 얘 절반이죠. 그쵸? 그럼 루트 여기서 여기까지 4, 4, 16 더하기 3에서 1이니까 4 그러니까 루트 20 루트 20은 2루트 5 그러니까 반지름은 루트 5 됐나요? 그럼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5 끝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 정확히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은 그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정해져 있어. 그 방식이 달라져. 알겠지? 방식이 달라졌다 그래서 다른 문제냐? 아니라고요. 알겠죠? 항상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문제를 풀다가 안 풀려? 그럼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분명히 이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 근데 그러면 원의 중심이 뭐고 반지름이 뭘까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것만 구하면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겁니다. 얘를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야. 계속 얘기하지만 공식처럼 외우는 건 시험 때 가서 해도 안 늦어. 알겠죠? 지금은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 다른 문제들도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의 3번부터 뭔가 이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아. 문제를 읽어보자. 중심 2, y는 3x-5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이 1,2와 5,-2를 지난다. 그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중심도 뭔지 모르고 반지름도 뭔지 몰라. 맞죠? 그 대신 뭘 알아? 일단 1차적으로 중심이 y는 3x 플러스 다시 3x-5 위에 있대. 우리 이거 직선에서 했던 거야. 중심 2, 어떤 점 2, 함수 위에 있어. 직선 위에 있어. 그럼 그 점을 뭐로 설정하자? y는 3x-5 위에 있으니까 그 원의 중심을 뭐로 설정하자? 알파, 3알파-5로 설정하자. 기억나? 기억나니? 무조건 어떤 함수 위의 점 또는 어떤 도형 위의 점은 x를 미지수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x를 미지수로 설정하고 그 다음 y값을 보시는 겁니다. 너네가 기하 있죠? 2학년 때. 너네 2학년 1학기 때 기하 배우니? 운상고? 지금 여기는 문과니까 상관없고 근호야. 그 골라서 들어요. 그러니까 1학기, 2학기를 본인이 고를 수 있어? 1학기 때 듣지? 네. 아마 이번에 선택 과목 한 게 1학기 거 선택한 거 아니야? 2학년 1학기 거? 한 번에 다 했어? 아무튼 이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기하 문제는 y를 미지수로 설정하는 것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또는 그 함수 거기서 나오는 이제 도형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 뭐 쌍곡선이나 아니 뭐 2차 곡선에 대한 게 나와. 뭐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뭐 이런 게 나와. 근데 거기에서는 y를 미지수로 설정할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대수 미적까지 전부 다 거기서는 y를 미지수로 설정하는 건 없어요. 어떤 함수든 상관없이. 알겠죠? 기하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x를 무조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원의 중심이야. 그럼 우리 두 번째 뭐 구해야 돼? 반지름 구해야겠죠? 그치? 반지름이 뭐야? 원의 중심 설정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그럼 그 두 길이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끝입니다. y 다시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점과 점 사이에 길이 쓰는 거예요 지금. 3알파 마이너스 7의 제곱과 루트는 뗍니다. 어차피 루트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했더니 이 둘은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알파 제곱, 3알파 제곱, 3알파의 제곱, 9알파 제곱 나올 거고 얘도 알파 제곱, 9알파 제곱 나올 거니까 제곱은 다 지워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2알파, 여기서 마이너스 42알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4알파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0알파, 여기서 3, 3은 9니까 마이너스 18알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8 알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상수 1, 49에서 플러스 50은 25, 9 해서 3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얘가 넘어가면 16 알파 될 거고요. 는 얘가 넘어가면 16이니까 알파는 1이다. 끝이네요. 그럼 알파에다가 1 집어넣어 보자. 1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질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죠. 그럼 4, 4, 16이지. 근데 얘가 뭐야? 지금 우리 반지름 제곱한 거야. 루트가 있으면 반지름이고 근데 그게 몇이다? 16이다. 반지름은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 찾으시면 얘가 1, 마이너스 2일 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이다 쓰시면 답인 거예요. 됐나요? 네. 나한테 이제 1학기 때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유형별로 풀이를 다 외우는 걸 가장 싫어해. 알겠죠? 왜? 그럴 필요가 없어. 본질만 정확히 알아두면 그거 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시험 기간 때는 외우게 시킬 거예요. 그때 가서는 맞춰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막 유형별로 얘가 이렇게 풀었으니까 밑에 문제도 이렇게 풀겠지. 그냥 지레짐작해서 풀지 말고 특히 이제 센 같은 거는 유형별로 정리돼 있으니까 앞에 거 풀면 그거 가지고 풀고 막 하잖아. 근데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까먹어요. 그러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서 풀면 그 기억이 오래가. 왜냐면 그 감각은 남아있거든 항상. 알겠죠? 그런 거니까 볼 때 그냥 외워서 풀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푸는지를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같은 거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밑에 문제들도 다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과 5번인데 5번은 내가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5번은 풀어드릴 텐데 한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4번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연습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건 다 설명했으니까 앞에서. 육호가 너 아직 수업 아니잖아. 6호 있어. 6호 가서 공부하고 있어. 아니면 야, 범준아 6호 가도 되고 3호 가도 돼. 어디 갈래? 6호 갈래? 6호 가 있어. 뭐해? 졸아? 생각 중인 거지?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x끼리 따로 y끼리 따로 보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일 거고 y제곱 플러스 8y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상수를 반대로 넘기면 a는 반대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서 1, 여기서 16을 갖다 썼으니까 플러스 17 이렇게 써서 얘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넘어가고요. 필수예제 5번에 어떤 일반형이 있어. 근데 얘가 뭐가 되래?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래. 그럼 앞서서 얘기했던 거야. 일반형으로 적혀있다고 해서 모든 게 전부 다 정리하면 원이 되느냐? 아니라고. 왜? 오른쪽은 무조건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래야 원인 거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y제곱 플러스 4y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는 얘네들 전부 다 반대로 넘길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1 갖다 쓰고 여기서 4 갖다 썼지. 그러니까 여기서 총 몇을 갖다 쓴 거야? 5를 갖다 쓴 거야? 그럼 반대쪽에다가도 5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우리 원래는 2차 함수에서는 여기서 1 갖다 썼으면 1 빼고 여기서 4 갖다 썼으면 4 빼서 막 넘기고 했잖아. 근데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방정식의 입장에서 좌변에 5를 더했어. 그럼 우변에도 5를 더해줘야 같은 식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는데 얘가 원이려면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끝입니다. 그래서 k가 뭐다? 4보다 작아야 된다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우리가
원래 이제 4호에서 수업을 했었잖아, 얘들아. 4호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 4호에 그 중3 애들, 그러니까 예비고1 애들 과학반이 개설이 돼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4호에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5호로 옮긴 건데 원래 우리 수업이 6호야. 그래서 우리 원래 클리닉을 6호에서 하잖아. 그래서 수업도 그냥 6호에서 하고 클리닉까지 이어서 하는 게 원래였는데 6호가 칠판이 6호에서 수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학 수업 하거나 하면 6호가 칠판이 이상해. 무슨 소리냐면 칠판이 오래돼서 칠판이 다 죽었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반사가 돼. 원래 칠판이 이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이게 오돌토돌하게 생겼어요. 표면이. 그래서 그 오돌토돌한 거를 분필로 긁으면 분필이 이제 나오는 거야. 긁히면서 분필이. 그러니까 분필을 쓰면 쓸수록 분필이 닿는 이유가 긁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얘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 오돌토돌한 게 매끈해져 버린 거야. 칠판이 너무 많이 쓰니까. 그 매끈해지니까 거울처럼 빛을 비추면 빛이 반사가 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빛을 어느 정도 잡아먹잖아. 근데 그래서 빛이 반사되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흰색으로 쓰잖아? 그럼 이 흰색이 안 보여. 빛이 반사돼 버려서. 그런 식이야.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특히 이제 요런 데 있죠. 글씨 많이 쓰는 데들. 그런 데는 너무 오래돼서 쓰면 분필이 안 긁혀. 그러니까 분명히 난 썼는데 분필이 이렇게 안 나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업을 하더라도 영상을 찍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칠판에 나 혼자 떠들고 있어. 분명히 하는데 글씨는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오후에서 잠깐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칠판을 바꾼대. 근데 바꾸는데 이게 규격을 맞춰서 특수 제작을 해서 갖고 와서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2주 걸린대. 그 업체에서 2주 걸린대. 그래서 그동안은 일단 오후에서 하고요. 아마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여기서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부터는 6호에서 수업과 클리닉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귀찮더라도 수업 끝나고 6호로 옮겨서 클리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만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거기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얘네들을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여기서부터 내가 구분을 해줄 건데 어떻게 구분을 해줄 거냐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도 표준형으로 푸는 애들이 있고 일반형으로 푸는 애들이 있었어.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푸는 애들이 있고 일반형으로 푸는 애들이 있어. 알겠죠? 알겠죠? 그 첫 번째가 얘인데,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을 나누는 기준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표준형으로,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으로 푸는 애들은 전부 다 뭐냐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애들 또는 반지름을 준 애들은 표준형으로 풀어. 그게 첫 번째야.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문제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도형을 그려야 돼. 원을 직접 그려야 돼. 그러면 무조건 표준형이 있어야 돼.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일반형은 무엇이냐? 지금 나와 있는 세 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이 세 점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겠지만, 세 점 같은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을 작성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봐봐, 내가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풀어볼게. 봐봐,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 원은 이 세 점을 지난다. 그럼 내가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원이 쟤를 지난대. 이 원이. 그럼 뭐해? 이 세 개의 점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괜찮니? 그럼 다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뭐가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0,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2,2 집어넣으면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은 R제곱 되고요. 세 번째, 마이너스 2,6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더하기 6-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미지수 몇 개야? 세 개지. A, B, R 세 개지. 식 몇 개야? 세 개지. 그럼 연립하면 풀려 안 풀려? 풀리지.
맞죠? 맞죠? 근데 여기 지금 다 뭐가 있어? 제곱이 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전개해야 돼, 지금부터. 표준형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 안 풀린다가 아니야. 근데 두 번째 잘 봐. 만약에 내가 얘를 일반형으로 풀 거야. 일반형이라는 건 이렇게 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써요. 어차피 원의 방정식은 얘와 얘가 1, 1로 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어? 그럼 이제는 쟤를 여기다 집어넣어. 쟤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0,0 집어넣어 볼게. 0, 0, 0, 0 집어넣으면 c는 0 나오고요. 두 번째 2, 2 집어넣어 볼게. 2,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 플러스 2x 플러스 다시 2a 플러스 2b는 0 이렇게 되겠죠. c가 0이니까. 세 번째 마이너스 2,6 집어넣을게요. 4 플러스 36 플러스 2a 다시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0. 요 세 개 연립하는 게 쉽겠니? 요 세 개 연립하는 게 쉽겠니? 얘가 훨씬 쉽죠? 왜? 이미 전개돼서 나오니까. 번거롭게 전개하는 과정을 안 해도 되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풀라는 거야. 표준형으로 못 푼다가 아니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이렇게 써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근거는 사실 그냥 이렇게 귀찮으니까. 얘를 다 전개해야 되니까.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지금 풀이에 적혀 있는 건 뭐야? 원의 중심을 미지수로 설정해서 반지름을 구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이 과정이야. 미지수로 설정해서 대입하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상. 표현 방식만 다른 거지. 알겠죠? 그러면 뭐가 돼? 너무 길어지잖아. 너무 길어지니까 얘로 계산하면 얘는 사실 c는 0이라는 게 바로 나왔고 밑에 것만 연립해 주시면 바로 풀 수가 있으니까 얘가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뭐로 구하자? 일반형으로 풀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위주가 되는 애들은 일반형으로 풉니다. 도형이 위주가 되는 애들은 표준형으로 풀어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적용하기가 쉬울 거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할 건데 얘들아 161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161번 넘어가기 전에 161번 보고 갑시다. 161번 한번 풀어보세요. 너네 연립방정식 잘 할 수 있나? 확인하는 거니까 161번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너무 안 되겠으면 서서 들어. 알겠지? 네. 어떤 거랑 이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로에 3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걸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괄호를 써주세요. 네. 괄호를 쓰는 것 같아요. 화요일이니까 스투
풀어봤니? 연립해서 풀면 풀리지? 그냥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렇게 풀지 말라고. 이놈아, 내 일반용으로 쓰라 그랬지? 그건 표준형이고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응? 하지 말라는 거를 골라서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두 개 중에. 응? 그렇게 풀지 마시라고요. 알겠지? 밑에 거대로 풀어. 들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봅시다. 7번. X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너네가 앞으로 지금처럼 XY축에 접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도형을 그려서 푼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수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고 도형을 그려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그 수식 문제들 중에는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여태까지 도형 그린 적 없잖아. 맞죠? 도형 그린 적 없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도형을 그려서 풀겠다고. 알겠니? 그 도형을 그리는 첫 번째 문제가 뭐야? XY축에 접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도형을 그려서 풀 거야. 몇 개 없어. 몇 가지 없어. 알겠지? 도형을 그려서 풀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형을 안 그려도 풀 수는 있어. 알겠지? 일단 도형을 안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 얘와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을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그림을 안 그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X축에 접하면서 중심이 얘와 같은 원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게 딱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문제가 풀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아닌 학생들이 있을 건데 아닌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리라는 거야. 봐봐. 어떤 원이 있는데 X축에 접해. X축이 이렇게 있어. 그 원이 접한다는 건 원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맞니? 근데 꼭 이렇게만 있어야 돼? 어디도 있어도 돼? 요 밑에 있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려서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XY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도형을 그렸어. 그 다음 그럼 도대체 뭐 하느냐? 항상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접점의 수직이야. 또는 접선의 수직을 내리는 거야.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수직을 내릴 거야. 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수직을 내릴 거야. 근데 얘는 무슨 축이야? X축이지. 이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죠. 그럼 얘의 Y좌표는 뭐겠어? X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Y좌표는 뭐인 걸? 반지름인 걸 알 수 있죠. X축에서 위로 R만큼 올라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야. 그럼 얘는 X축에서 R만큼 내려간 거니까 몇 콤마?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가? 그거를 그려서 확인하시라고요. 알겠지? 이 그림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괜찮은데 안 그려질 거라고. 알겠지? 그려지더라도 얘를 빼먹거나 둘 중 하나를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려서 확인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얘 봐봐. 얘와 중심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형이 나왔네. 근데 그 일반형의 중심을 찾아야 되네. 그러니까 무슨 형으로 바꾸겠네? 표준형으로 바꾸겠네 라는 걸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괜찮아? 그러면 얘는 x 10x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에 플러스 4y니까 플러스 2의 제곱은이 될 텐데 이거 필요 없어. 반지름 뭔지 필요 없어. 중심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 될 거다? 반지름이 5 콤마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따라왔어? 그럼 5 콤마 마이너스 2면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중심이 5 콤마 마이너스 2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두 번째라는 걸 확인을 하시라고요. 눈으로. 그럼 5 콤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반지름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끝났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질문.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두 점을 얘를 지나고 Y축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다고. 저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 그림을 그리자. 알겠죠? 도형 문제 몇 문제 안 돼. 너네가 그려야 되는 거. 뒤에서 찝어줄 거야. 해봤자 3문제밖에 안 돼. 유형 3개가 끝이야. 나머지는 다 수식으로 풀 수 있어. 너네가 도형 그리기 귀찮아하는 거 알아. 알겠지? 아는데 요 3문제 정도는 그리자고. 최소한으로 뽑은 거야. 최소한으로. 그 첫 번째가 얘인 거예요. XY축에 접하는 경우.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 XY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1,0이라는 애와 2,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지나더래. 그러면서 요 Y축에 접하더래.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원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찌그러지긴 했는데 위에 글씨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정도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 소린지 이해가 정확히 그릴 필요 없어.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 뭐까지 그려야 된다고? 그 접선에 수직까지 내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될 거야? 반지름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서 확인하라고. 왜? Y축에 접한다는 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라고요. 그려서. 그러면 얘는 몇 콤마 몇이 돼? R 콤마 무언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원의 중심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반지름이 되는 거죠. 앞서 했던 거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제. 기억나? 앞에서 했던 거? 그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R, 알파에서 1,0까지의 길이 R-1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과 R, 알파에서 2,-1까지의 길이 R-2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다. 그럼 각각을 전개해 보시면 얘는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플러스 R제곱 알파 제곱은 얘 계산해 보시면 R제곱에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더하기 알파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R제곱, 알파제곱, R제곱, 알파제곱 지워지면서 계산해 보시면 얘 넘겨서 계산해 볼게요. 얘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2R 될 거고, 그 다음 2알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알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1 있고요. 여기 1 있고, 여기 4 있고, 여기 1 있으니까 넘기면 얘가 는 4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냥 정리한 거예요, 정리. 그러면 R 마이너스 알파는 뭐다? 2다. 나오는 거네, 2로 나누면. 근데 우리는 문자가 두 개여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맞지? 근데 식이 없네? 얘 하나로 끝이네? 그러면 어떻게 풀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래?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틀려도 되니까 뱉어봐 그냥. 틀려도 돼. 맞으면 좋고. 어떻게 할까? 잘 봐. 얘와 이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아. 근데 우리 뭐만 활용했어? 같다만 활용했죠. 뭐로 같은지는 안 썼잖아. 얘가 뭐로 같다고 제곱한 거니까 얘가 R제곱으로 같다라는 것도 쓸 수 있잖아. 뭐 소린지 얘가? 우리 지금 여기 반지름이 들어가 있잖아. 미지수가 반지름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로 같은지도 반지름의 제곱으로 같은지도 활용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연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지? 그럼 이렇게 보자. 이렇게 이번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보면 얘가 얘일 거고, 는 R제곱이니까 R제곱 지워주면서 남은 것만 써보면 마이너스 2R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제곱은 0이 돼. 그러니까 이 둘을 이제 연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연립해보면 R은 2 플러스 알파인 거고, 그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알파가 나오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니? 질문 있어? 없어? 괜찮아? 그럼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163번 볼게요. 162번은 쉬운 거라서. 163번 보시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고 라고 돼 있으니까 앞서 했던 것처럼 얘는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2가 원의 중심이겠네 할 수 있고, 이게 계속 쌓여가는 거야 앞에서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y축에 접하면서 4,4를 지나네. 그러니까 뭘 해야겠네? 도형을 그려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도형을 그려봅시다. x축 y축 찍어놓고 4,4를 지나야 되니까 4,4 한 이쯤 찍을게요. 이렇게 있어. 근데 얘를 지나면서 y축에 접해.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대략 한 요 정도 생기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괜찮니? 뭐 더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크게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그려놓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긴데 얘가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2라고. 맞죠? 그 다음 우린 꼭 뭐까지 그려야 된다고? 접하기 때문에 접선의 수직까지 내릴 건데, 이 접선의 수직한 길이가 뭐로? 반지름으로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이 x좌표가 뭐가 될 것이다? 반지름이 될 것이다. 즉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이제 r, r 플러스 2로 바꿔도 되는 거죠. 알파가 r이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반지름이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구해보시면 여기서 여기니까 r-4의 제곱 더하기 r 플러스 2에서 4 빼는 거니까 r-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과 같을 것이다 해서 반지름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꼭 확인을 하세요. 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어. 오른쪽에 있으면 지금처럼 r 그대로 적으면 되지만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간 거니까 음수 마이너스 r이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꼭 그려서 어디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알겠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알겠죠? 자꾸 머리로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필수 예제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는, 책에서는 다른 유형이다 라고 해놨지만 우리는 뭘 하겠다? x, y축에 접하면 그림을 그리겠다만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8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8번에 점 2,4를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 마찬가지야. 그려보자. 지금 뭐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릴 땐 저렇게 정확하게 못 그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충 그리라는 거야. 2,4가 한 이쯤 있다고 쳐볼게. 얘를 지나면서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해야 돼.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원의 중심이 한 이쯤 있을 거고, 그러면 각각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각각이 뭐로? 반지름으로 같을 거니까 이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된다? 몇 콤마 몇이 된다? R 콤마 R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반지름일 거니까 계산하시면 R-2의 제곱 더하기 R-4의 제곱은 R제곱이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R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굳이 왜 얘를 유형을 여러 개로 보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첫 번째, 수식으로 푸는 문제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다. 그런데 표준형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표준형이야. 우리 1차 함수 다시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대부분의 경우가 표준형. 근데 그게 아닌 게 뭐였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표준형입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뭐였어? 첫 번째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일반형으로 풀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형으로 푸는 건 뭐냐? 그 첫 번째 경우가 뭐냐? X축에 접하는 경우다. XY축에 접하는 경우다. 왜? 어디에 있는지,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1사분면에 있는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그거를 직접 눈으로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도형을 그려라 라는 거예요. 사실 도형을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그냥 그건 수식 문제예요. 수식 문제.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푸는 문제도 한 2가지 정도 있고요. 도형으로 푸는 문제 한 3가지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표준형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을 막 10개, 20개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유형은 딱 3개야. 그렇게. 뭐를 활용할 거냐. 그 핵심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이 달라진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시라고요. 좀 이런 거 좀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좀. 알겠죠? 왜? 어차피 1, 2, 3, 4, 4분면 중에 어디 있는지 몰라. 찾아야 돼 너네가. 그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도 그림을 안 그리면 못 풀어요. 어차피. 알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굳이 얘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니까 꼭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필수예제 9번, 10번인데 9번, 10번은 특히 이제 9번은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거야. 도형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런데 얘는 굳이 도형으로 안 푸셔도 돼요. 알겠죠? 지금부터 내가 도형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이유만 알고 있으면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공식처럼. 알겠지? 알겠지? 그럼 얘부터 볼게요. 뭐라고 돼 있느냐? 점 6,2라고 있고요. 6,2라는 점이 있고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8y 플러스 10이라는 애가 있고 그 위에 점 q라는 애가 있는데 그 점 q를 기준으로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처럼 요 그림을 갖다가 써볼까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보면 지금처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4인 애가 있어. 반지름 이제 좀 이따 같이 구하자. 일단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4라는 애가 있고 여기 6,2라는 애가 있어. 내가 이 원위의 한 점과 얘를 연결해서 이 길이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를 보고 싶다. 그럼 이 길이는 매번 어디다가 점을 찍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맞죠? 그 중에 그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최소값이라는 건 가장 가까운 거, 최대값이라는 건 가장 먼 거를 봐라 라는 거야. 그러면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점 P가 있다. 그럼 그 내가 임의의 점 P를 찍어놓고 원의 중심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P가 아니라 Q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Q의 길이를 볼 건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인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우리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였어? 이 길이, PQ의 길이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뭐보다는 이 둘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맞나요? 즉 뭐보다는 CQ의 길이 더하기 CP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맞니? 그럼 반대로 뭐보다는 클까? 뭐보단 커야 될까? 지금은 얘가 가장 긴 변일 수도 있지만 얘가 가장 긴 변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보면 CP의 길이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CQ의 길이 더하기 PQ의 길이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반대로 넘기면 얘는 뭐보다는 커야 돼? CP의 길이에서 CQ의 길이를 뺀 것보다는 커야 돼 라는 범위가 생겨.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유를, 근거를. 그러면 다시 내가 어떤 점, 원이 어떤 점 Q라는 점을 찍었어. 그래서 원의 중심과 삼각형을 만들어서 PQ의 길이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얘와 얘야. 맞니? 그럼 CQ의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죠. 괜찮아? 그럼 얘를 바꿔서 써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길이를 그냥 X라고 둘게. 그 X의 범위는 CP의 길이에서 반지름만큼 뺀 것부터 CP의 길이에서 반지름만큼 더한 거 사이에 존재할 거야. 어떻게 하면? Q라는 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까지 따라왔니? 근데 내가 Q라는 점을 찍었는데 하필 세 점이 일직선상에 되도록 찍은 거야.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여기와 여기처럼 얘와 Q와 원의 중심과 P를 한 직선상에 찍은 거야. 그러면 삼각형이 돼, 안 돼? 안 되지. 뭔 소린지 이해가? 임의의 점을 찍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언제만 빼고? 저 두 점만 빼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 범위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면 이 범위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 정확히는 아니잖아. 삼각형이 아니니까. 그 삼각형이 아닐 때 얘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길이지? 이 길이가 뭐야? CP의 길이에서 반지름만큼을 뺀 거죠. 즉 여기 등호가 붙죠. 얘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 Q를 찍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CP의 길이에다가 반지름만큼 더한 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이렇게 돼요, 범위가. 맞니?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값이 되고 얘가 최대값이 되고 얘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도형에서 삼각형의 조건을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왜 제가 최대 최소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갖다 쓰시면 돼요. 갖다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잘 봐. 이제 문제로 보는 거야. 밑에 도형 말고 문제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 6,2라는 점과 원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해보래. 근데 우린 이제 알고 있다고. 최대 최소는 항상 뭐다? P와 C. C는 원의 중심이야. 지금 여기서 책에서 C를 원의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의 길이에다가 반지름을 더한다. 면 최대값.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의 길이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얘에 대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그치? 그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꾼다. x제곱 플러스 4x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니까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서 4 갖다 썼고 여기서 16 갖다 썼어. 즉 몇을 갖다 썼어? 20을 갖다 썼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20 더해주시면 얘가 10이 되겠죠. 즉 결론,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4고 반지름은 루트 10이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C에서 저 점 P까지의 길이는 루트, 여기서 Z까지의 길이야. 6에서 마이너스니까 8, 64 더하기 2에서 4니까 2, 4 계산하면 루트 68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될 거고? 최소값은 루트 68에서 반지름인 루트 10을 뺀 게 최소값. 최대값은 루트 68에서 반지름인 루트 10을 더한 게 최대값이 될 거고 둘을 곱하시면 답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얘를 활용을 해보자. 지금부터 얘를 활용을 해볼 거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 지금 혹시 밑에 문제 있나? 밑에 문제 없네요.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얘는 원과 점 사이의 길이잖아. 맞죠? 지금 우리가 한 건 원에서 점까지의 길이야. 맞나요? 그럼 어떻게 했어? 그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를 찾고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그 증명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가지고 했었다고. 맞지?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원과 직선 사이의 최대최소를 구해볼 거야. 원과 직선 사이의 최대최소? 뭔 소리야? 원에 한 점을 찍어. 원 위에 한 점을. 이미 한 점을 찍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수직을 내리겠죠? 이 길이를 찾고 싶다고? 그럼 이 길이도 뭐가 돼? 요 수선의 발과 원의 중심과 이 P라는 점, Q라는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삼각형이 되지. 맞죠? 그래서 이 범위를 똑같이 나와요. 이 범위를 찾으면 똑같이 나와. 얘만 뭐로 바뀌어? 얘만 뭐로 바뀌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길이로만 바뀌어. 그리고 식이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와. 뭔 소린지 얘가?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잘 봐. 잘 봐. 문제 적용을 시켜봅시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연습 문제 있으면 연습 문제 있는 걸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없는데 181번이 굉장히 이제 흡사한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줄 거고 181번까지도 같이 풉시다. 알겠죠? 지금 당장은 없는데 보시면 그나마 이제 가장 간단한 걸로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그 다음에 직선 y는 2x 플러스 4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럼 최대 최소는 뭐일 거라고? 일단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2x-y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찾으면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의 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4. 즉 뭐가 된다? 루트 5분의 4가 될 거야. 맞지? 근데 거기다가 뭐를 더하면 반지름인 1을 더하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반지름 1을 빼면 최소값이 되는 거야. 끝이야. 끝이야. 알겠지? 두 번째는 181번인데 181번은 원과 원이야. 이번엔 원위의 점과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야. 똑같아. 어떻게 했어? 원의 중심에서 얘까지를 봤어. 얘가 점이면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의 길이. 얘가 직선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길이. 얘가 원과 원이면 원의 중심에서 뭐까지의 길이? 원의 중심까지의 길이로 보시면 돼요. 잘 봐. 도형을 그려서 설명해 줄게. 하나의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위의 점과 이 위의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야. 얘의 최대차수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의 원의 중심과 여기의 원의 중심을 일단 연결해.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반지름만큼 가고 여기서 반지름만큼 추가로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여기서 반지름만큼 빼고 여기서 반지름만큼 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똑같아. 알겠지? 근데 얘가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도. 알겠죠? 지금 요 책에는 없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기출시험 보고 하면 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알겠지? 왜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써야 되니까. 얘는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일단은 봅시다.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1이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얘 정리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0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10에 여기서 9 갖다 쓰고 여기서 9 갖다 쓰는 거니까 18만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8이 될 거야. 그럼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3과 반지름은 2루트 2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냥 빠르게 갔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길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루트에 0,0에서 얘까지 길이니까 9 더하기 9가 될 거고 얘는 루트 그냥 18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럼 거기다가 뭐를 더하면? 반지름 더하고 2반지름도 더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더하고 2루트 2까지 더하면 얘가 최대값. 여기다가 1 빼고 2루트 2까지 빼면 최소값이 된다. 그치입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원에서 어떤 한 점, 원에서 직선, 원에서 원 다 똑같습니다. 그냥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길이를 구하시고요. 반지름만큼 더하고 빼면 답이에요.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원래 도형으로 풀어야 돼. 그치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도형을 안 그리셔도 풀 수 있다고요.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 도형을 그리는 문제 원래 되게 많아. 도형의 방정식인데 도형을 그리는 문제가 되게 많지 원래는. 근데 최소화시키자고. 도형 그리는 게 싫으니까. 최소화시켜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마지막으로 발전 문제 10번인데 발전 문제 10번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애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애인데 얘가 교육과정상에는 없어요. 약간 중선정리 같은 느낌이야. 파푸스의 중선정리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일단은 확인할게요. 일단은 확인할 건데 학교에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언급을 안 하면 아니면 이런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길이비가 나오고 그때의 원의 방정식 얘가 점피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라라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 시험 기간 때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지금은 하고 나중에 학교에서 언급을 안 하면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 얘와 얘 A와 B가 있고 AP 대 BP의 길이가 2대1이 되는 점 P가 있대. 그럼 우린 그 점 P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점 P를 X, Y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P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거 그냥 제곱해서 4대1로 바꿀게. 루트 보기 싫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대 두 번째 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대 1이다. 괜찮아? 따라왔니? 그럼 정리합니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겠죠? 그럼 요렇게 곱해서 써보면 여기 x제곱 y제곱이니까 4x제곱 더하기 4y제곱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x 있지. 여기 마이너스 4y 있지. 근데 여기다 4가 곱해지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6y 될 거예요. 마지막 여기 상수 4 있고요. 여기 4 있으면 더하면 8인데 4가 곱해질 거니까 8, 4, 32는이 됩니다. 따라왔어? 그 다음 왼쪽 건 그냥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됐나요? 다 왼쪽으로 넘길게. 다 왼쪽으로 넘기면 뭐가 되느냐? 3x제곱 더하기 3y제곱에 2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8x고요. 2y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4y고요. 얘가 마이너스 그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일 거고 여기가 18이 되겠죠? 될 거고 2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30은 0.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전부 다. 3으로 나누면 어떤 식이 완성이 되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이다가 됩니다. 얘가 뭐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맞지? 맞지?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0을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서 9, 여기서 9를 갖다 썼으니까 플러스 18 하면 8이다 해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근데 넓이 뭐야? R제곱 파이지? 근데 얘가 뭐야? 얘가 R제곱이에요. 그래서 답은 8파이예요 그냥. 이해됐어? 이런 거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따라오셨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뭐다? 어떤 두 점이 나왔고 그 두 점을 가지고 길이비가 나와 있다. 그걸 만족하는 점 P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점 P를 x, y라고 놓고 각각을 대입하셔서 그냥 쭉 계산만 해주시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한 교육과정에서 빠진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쭉 읽어보시면 뭐가 나와? 외분이라는 애가 나오지? 외분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같이 없어졌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외분이라는 걸 몰라도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길이비 가지고 그냥 계산해서.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학교에서. 알겠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한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우리 센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몇 문제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174번에 풀진 않고 설명만 하면 174번에 원을 2등분한대. 어떤 직선을 그렸는데 원을 2등분한대. 그러면 걔는 무조건 뭘 지나겠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의 넓이가 아니라 원의 둘레를 2등분해도 원의 중심을 지나요. 알겠죠?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얘와 얘의 넓이도 같지만 얘와 얘의 길이도 같아요. 알겠죠? 원의 중심을 지나면. 그래서 넓이를 2등분한다와 둘레를 2등분한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둘 다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직선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79번에 넓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돼 있지. 그치? 넓이는 방금 뭐라 그랬어? R제곱 파이라고 했죠. 근데 표준형에서 오른쪽 자리가 R제곱이지. 그럼 넓이의 최소라는 건 R제곱의 최소를 의미하죠?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가장 작은 값 찾으시면 돼요. 최소값. 오른쪽 숫자의 최소값.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80번은 풀어봅시다. 180번을 내가 풀어줄 테니까 너네가 179번 한번 풀어봐. 180번을 풀어볼게요. 180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 직선이 요렇게가 있는데 얘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원래 정석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원래 정석 풀이는 무엇이냐. 잘 봐.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외접원이라는 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뭔가 이렇게 찌그러졌냐? 되게 참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리는 거랑 그려놓고 정면을 보면 이상해 보인다? 참 옆에서 그리기가 참 어려워. 원이. 에이씨. 대충 그릴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 그 외접원이라는 건 삼각형이 원 안에 이런 식으로 있는 걸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 원의 중심을 뭐 A, B, 뭐 X, Y 뭐든 상관없어요. 미지수 설정해놓고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전부 다 반지름으로 같다라는 걸 활용을 했었다고. 정석 방법은 그거야. 근데 그러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뭐야? 얘네들의 교점이야. 그럼 상상을 해보자. 이 둘의 교점 찾아서 얘 썼어. 또 이 둘의 교점 찾아서 얘 썼어. 그 다음 이 둘의 교점 찾아서 얘 썼어. 거기까지만 해도 귀찮아. 근데 이젠 뭐 해야 돼? 원의 중심 잡아놓고 A, B로 잡아놓고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해서 같다까지 계산하면 반지름이 나와. 그거 가지고 뭐까지 해야 돼? 반지름 구했으니까 원의 방정식도 세워야 돼. 되게 귀찮죠? 되게 귀찮죠? 근데 내가 이제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가 나오냐면 직각삼각형으로 나와요. 왜 그러느냐?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항상 빗변의 중점에 있고 그 빗변의 절반이 반지름이 돼요. 즉 빗변이 지름이 돼. 무슨 지혜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 봐봐. 우리 일반형에서 직각삼각형 어떻게, 수직 어떻게 찾았어?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다라고 했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하죠. 그럼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겠죠. 정리합니다. 얘를 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를 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 수직으로 만나. 그리고 저 첫 번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거라고.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빗변이 뭐가 되는 거야? 빗변이 지름이 된다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 지름의 양끝점을 준 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걔가 지름의 양끝점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 원의 중심은 두 점의 중점으로 찾고 반지름은 그 두 길이의 선분의 길이의 절반으로 찾았죠.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 얘가 지름이니까 뭐만 알면 돼? 이 점과 이 점만 알면 돼. 이 점과 이 점은 뭐야? 요렇게 교점과 요렇게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교점 두 개 찾으면 답이 나와요. 이해됐어? 외접원의 방정식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꼭지점을 주는 건 좀 다를 수 있어. 꼭지점을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런데 지금처럼 직선을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10문제 중에 9문제 정도가 90% 정도가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줍니다. 그냥 무작정 계산 문제를 내진 않아요. 절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죠. 여기서 교점 찾고 여기서 교점 찾고 그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찾아주시면 답이 된다. 그건 어떻게 찾는다? 중점 찾고 선분의 길이 구해서 반해서 반지름 찾고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그러면 179번 한번 풀어보시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수업 179번 한번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얼른 한번 풀어보세요. 육 6호가 있어. 수업 중이니까 잠깐 6호가 있으라고.
볼까요?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왜냐면 우린 반지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얘가 지금 R제곱이고 우리는 R제곱 파이를 보고 싶다는 거잖아. 넓이니까. 근데 얘의 무슨 값? 최소값. 근데 R제곱을 구해보니까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의 최소값은 어디서야? 꼭지점에서 나오는 거죠. 꼭지점은 어떻게 찾아?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을 먼저 찾으시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K는 1이다가 나오고 K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5-10 플러스 15니까 얘는 10이 되고 최소값은 10파이 라고 구하시면 되고 그때의 중심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때의 K값은 1일 거니까 1 집어넣으시면 2,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좀 이따 8시 반에 클리닉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쭉 보면서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볼 거고 숙제 안 했으면 오늘 남아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